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그 덕에 못된 인간도 걸러내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이번에 딱 거기에 걸맞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너무 어이없었지만 돌이켜보면 저한텐 좋은 기회였던 그 일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관광버스를 하시는 아빠와 도배공을 하시는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도배공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답니다. 경선아, 네 오빠처럼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엄마처럼 기술을 배워야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너한테 맞는 걸 잘 찾아보렴. 사실 저희 오빤 공부를 정말 잘하고 착실했거든요.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오빠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시곤 했어요. 반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미술과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매를 키우기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끔씩 아빠가 관광버스 운전을 하면서 겪는 일들을 집에서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 듣기만 해도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어휴, 내가 관광버스를 몰아보니까 우리나라 중년 남녀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 다 가정 있는 양반들이 술 먹고 뭘 그렇게 서로 끈덕지게 노는지. 아휴, 세상에 아주 말세야 말세. 아휴, 세상에 그런 못된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 당신이 그런 사람들한테 돈 받고 버스 운전해 주느라 참 고생이 많겠어. 이게 그냥 버스도 아니고 관광버스다 보니까 몸이 더 고달픈 것 같아. 술 먹고 버스에서 누가 오바이트라도 하는 날엔 그거 치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위험하니까 제발 앉아있으라고 해도 일어서서 춤을 추질 않나. 고성방가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운전하는데 와서 방해를 하질 않나. 하마터면 사고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니까. 그런데 아빠 못지않게 저희 엄마도 참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한번 엄마를 따라 도배를 하러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 금방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허리랑 목도 너무 아프고 깔끔하게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가 도배한 걸 보고 소리를 치시더군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아휴, 완전히 벽지를 버려버렸네. 경선아, 너 이렇게 하면 엄마도 못 받아. 엄마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줬잖아. 못할 것 같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됐으니까 이제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네가 또 건드렸다간 엄마가 한 번 일하고 두 번 일해야겠다. 엄마가 너무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는 순간 시무룩해지고 말았어요. 더 망칠까봐 손도 못 대고 그냥 심부름이나 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선 너무 서운한 마음에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엄마, 그런데 아까 나한테 너무 심하게 화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처음 하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집이었으면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 안 내지. 그런데 돈 받고 남의 집 도배해주는데 실수를 하면 어떡하니?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돈 받고 하는 일일수록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공부를 잘하던 저희 오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디자인 전공을 했던 전 졸업 후에 디자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저희 오빤 직장에 다니다가 20대 후반에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오빠가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오빠의 신혼집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가 결혼해서 너무 좋았는데 오빠의 결혼으로 인해 저희 집안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그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던 저희 오빠가
저희 집안의 미꾸라지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오빠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자꾸만 저희 부모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저희 와이프 임신했는데 뭐 선물 같은 거 없어요? 차에다가 카시트도 설치해야 되고 짐도 많아질 텐데 지금 제 차로는 조금 버겁잖아요. 뭐? 그래서 너 지금 나보고 차를 사달라는 얘기냐? 아니,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어차피 전 일하느라 바쁜데 저희 와이프가 나중에 애 낳으면 애 데리고 병원도 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큰 차 하나 사주시면 저는 제 차 몰고 와이프는 아버지가 사준 차 몰고 다니면 딱 좋잖아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오빠의 말에 못 이겨서 세연이한테 차를 한 대 사주시더군요. 그런데 세연이가 아들을 낳고 나서도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 사진 속에 있는 키즈 모델이 입은 옷 진짜 예쁘지 않아요? 우리 종훈이도 이런 거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유, 애들 옷이 뭐 이리 고급스러워. 딱 봐도 명품 옷 같다 얘.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어머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우리 종훈이 생각해서 이 옷 한 번 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사주시면 제가 사진 많이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뭐? 어차피 애들은 금방 커서 얼마 입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입히니? 우리 땐 그냥 이웃끼리 다 돌려 입히고 그랬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은 달라요. 요즘엔 하나만 낳아서 정성스럽게 키우는 추세라고요. 어머님은 무슨 몇십 년 전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새언니는 저희 엄마를 살살 꼬시더니 결국엔 조카의 명품 옷을 받아내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저희 부모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새언니는 항상 받을 줄만 알았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오면 맨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슨 손님처럼 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새언니한테 밥 먹은 것 좀 같이 치우자고 얘기했더니 새언니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요새 며느리한테 일 시키면 욕먹어요. 이젠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가 상전인 거 모르세요? 아유, 그래. 널 보니까 진짜 상전이 따로 없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상전 대접을 너무 많이 해줬더니 네가 이젠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됐으니까 넌 그냥 집에 가라. 앞으로 나도 더 이상 네 뒤치다거리 안 하련다. 그 이후 새언니도 기분이 나빴는지 더 이상 저희 집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오랜만에 오빠랑 새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은 부모님 안부도 안 묻고 다짜고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사업 좀 하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 사업 자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아, 여태까지 회사 잘 다니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너 똑바로 말해. 너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 듣고 휘둘려서 이러는 거지? 도대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저희 아빠가 계속 추궁을 하자 오빠가 결국엔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사업을 하려던 게 오빠가 아니라 새언니였어요. 새언니가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오빠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 오빠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여태까지 오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새언니가 하려는 사업까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리는 거냐고. 엄마, 아빠,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만약에 또 오빠한테 돈 보내주면 나 이제 엄마 아빠 얼굴 안 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이제 노후 자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오빠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조용하지 못해? 어디서 건방지게 오빠한테 함부로 얘기를 해? 오빠면 오빠답게 행동해. 지금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자그마치 몇 억이야, 몇 억.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든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리고 새언니도 그래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새언니네 친정한테 얘기를 하던지.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리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혼집도 해주고 새언니한테 차도 사주고 조카 명품 옷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사줬잖아요. 그거면 됐지. 도대체 뭘 더 벗겨먹으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아가씨,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에요? 이게 뭐 나 혼자만 잘 사자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사업해서 잘 되면 우리 가족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오빠랑 새언니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그만 좀 해라.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해. 내가 마지막으로 딱 2천만 원까지만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젠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돈도 없어. 2천만 원이요? 뭐 사업하려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일단 그거라도 받을게요. 어머니, 저희 와이프 그 돈으로 사업해서 꼭 성공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엄마한테 그 돈을 왜 주냐고 했는데도 엄마는 마지막으로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오빠랑 새언니는 그 돈을 받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이면서도 사업이 잘 됐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새언니의 사업은 얼마 가지도 않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오빠가 술 먹고 집에 찾아오더니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 진짜 못 살겠어요. 그 사람 사업해서 망한 걸로도 모자라 저 몰래 외간 남자랑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놓고 나한텐 돈 뜯어갈 생각만 하고 내가 아주 불려한테 잘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낼 생각도 못했어요. 오빠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오빠 성격도 버리고 죽 서서 개중꼴이 된 거잖아요. 결국 저희 오빠는 결혼 생활 7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던 오빠가 전 새언니한테 너무 물들었던 걸까요? 이혼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직장 생활 하기 싫다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전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아가서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옆에서 봤으면서 또 무슨 사업 타령이야. 제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면 거기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얌전히 다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아, 진짜. 내가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여태까지 모은 돈도 있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받으니까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제발 신경 좀 쓰지 마. 저랑 부모님이 계속 말렸지만 오빠는 결국 회사를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오빠 역시도 사업 머리가 없는 건지 금방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제가 보기에도 오빠가 하던 사업이 오빠가 원래 하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오빠가 하루는 조카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일본에 넘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훈이 당분간 어머니랑 아버지가 좀 키워주세요. 뭐? 한국에도 일자리 많은데 갑자기 무슨 일본을 간다는 거야? 제 대학 동기 중에 지금 일본에서 일하는 애가 있거든요. 어머니도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한 거 아시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시작돼서 지금 일할 사람이 진짜 없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스카웃을 많이 하는데 특히 머리가 똑똑한 한국인은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왔길래 가서 한번 일해보려고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었어도 그렇지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이고선 조카까지 맡기고 가는 오빠가 너무 진상 중에 진상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제 오빠만 아니었으면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소각장에 갖다 버렸을 거예요. 저는 너무 분한 마음에 오빠가 출국하는 날 아주 욕을 한 바가지 해줬습니다. 아주 자식까지 놔두고 혼자 일본 가니까 좋아 죽겠네.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때문에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까지 보라 이거야? 제발 일본 가선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좀 살아.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 알았어? 이 오빠 같지도 않은 불효막심한 자식아. 야, 넌 내가 한국 떠나는 날까지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야겠냐? 난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보다 네가 더 무서워. 네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른 거 내 꿈에 나올까봐 벌써부터 아주 속이 울렁거린다. 내가 한국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너야, 너. 알아? 참나, 도대체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5살밖에 안 된 우리 조카가 제일 불쌍하지 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일본으로 떠나버려. 빨리 가버리라고. 그 후 오빠는 일본에 가서 한국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전 새언니는 조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게 된 저희 조카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도 33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저만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오빠랑 전 새언니가 사업을 했다가 망했던 걸 보긴 했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복 수영복을 메인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더군요. 디자인도 신경 써서 직접 해야 되고 수영복을 생산해줄 공장도 알아봐야 되고 모델도 섭외를 하는 등 발품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전 부모님한테 도와달란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사업 자금을 1억 원이나 보태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나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모자란 건 대출받아서 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그동안 오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뻔히 봤는데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받아요? 아니야, 내가 네 오빠만 챙기느라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그리고 요즘에 금리가 얼마나 높은데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매달 대출이자 내게 하느니 차라리 이 정도 돈은 내가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저는 자식들한테 한없이 퍼주는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해 펑펑 울고 말았어요. 제가 나중에 이 돈 꼭 갚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갚을 필요 없고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꼭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당연히 처음엔 매출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거의 적자가 이어지기만 했었죠. 그래도 저는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쇼핑몰을 운영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엄마가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도대체 어딜 간다는 거냐고요. 겨우 셋이 사는데 이런 넓은 집에 사는 것도 욕심이야. 그래서 그냥 근처에 조금 소박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런데 더 놀라웠던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이사 간 집이 평수도 좁은 전셋집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 1억 원이라는 돈을 보태주기 위해 원래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 이자를 갚을 바엔 그냥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이사를 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엄마, 아빠, 도대체 왜 그랬어요? 나 그 돈 없어도 내가 알아서 대출받아서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좁은 전셋집으로 이사 오고 이러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번에 그 집 팔아서 대출금도 갚고 전셋집으로 옮기니까 돈이 좀 남더구나. 그걸로 노후 자금도 하면 되니까 딱 좋지 않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제 속을 더 썩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조카를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시는데 오빠가 양육비 한 번 안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따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네 전 새언니가 나한테 양육비를 안 보내주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받는 게 있어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릴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네가 일본에서 돈 벌고 있는 건 뭔데? 전 새언니가 양육비를 안 주면 너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너? 너 자꾸 나한테 오빠라고 안 하고 너라고 할래? 그럼 오빠 소리가 나오게 행동을 하던가. 지금 우리 종훈이가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 그런데 넌 아빠라는 인간이 한국에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나서 1년째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잖아. 내가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알아? 나 요즘에 일본에서 만나는 여자 있는데 쉬는 날엔 그 여자랑 데이트하느라 바빠. 그러니까 네가 고모로서 부모 역할 좀 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가 우리 종훈이한테 잘해주면 내가 나중에 너한테 한턱 쏠게. 뭐? 한턱 쏴? 너 한국 들어오기만 해봐. 그러면 사냥꾼이 멧돼지를 쏘듯 내가 널 한 방 쏴버릴 테니까. 알겠어? 저는 책임감도 없고 한심한 오빠를 보면서 저는 절대로 오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고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쇼핑몰을 차린 지 1년이 넘었을 때부터 매출이 슬슬 오르기 시작하더니 2년쯤 됐을 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처음엔 여성 수영복 위주로 했었는데 점점 티셔츠나 바지, 원피스 등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넓혀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체계도 잡히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매출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30대 중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업도 탄탄하고 집안도 좋은 편인 것 같았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인터넷 쇼핑몰 그거 되게 힘들 텐데. 제 친구 중에도 인터넷 쇼핑몰 하는 애가 있어서 잘 알거든요. 할 일은 엄청 많고 매출이 일정하지도 않아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만큼 저한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저는 제 직업에 만족해요. 그래요.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직업이 탄탄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쇼핑몰 하다가 정 안 되면 저한테 기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을 참 다정하게 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느라 바쁜 것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우리 오늘 만나기로 한 거 내일로 미루면 안 될까? 나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일찍 퇴근하긴 그런 것 같아. 어쩌면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그래? 원래 자리 잡으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지. 난 괜찮으니까 내일 보자. 내일도 피곤하면 너 편할 때 봐도 되고. 그런데 신기한 건 남자친구가 제가 하고 있는 쇼핑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워낙에 자기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상품을 팔고 매출은 또 얼마나 나오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디자인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썩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하면서도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하게 팔릴 만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 그렇다고 남들이랑 똑같은 디자인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쇼핑몰만의 특색 있는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아. 그래? 디자인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가 보네. 그래도 너는 하고 싶은 일에서 진짜 좋겠다. 난 아주 돈 버는 게 고역이야, 고역. 할 일은 왜 이렇게 많고 위에선 또 왜 이렇게 갈구는지 원. 난 그래서 너처럼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적어도 윗사람 눈치는 안 볼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돈을 잘 버는 만큼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할 때마다 저는 묵묵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녀봤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겪는 서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랑 1년 남짓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야, 역시 음식은 손맛이라더니 평소에 많이 먹어본 음식인데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라 그런지 특별히 맛있네요. 그래서 말인데 저 딱 한 그릇만 더 먹어도 될까요? 오늘 처음 뵙는 자리라 저도 최대한 얌전히 있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들이 너무 맛있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아이고, 어차피 우리 가족 될 사람인데 내숭 떨 게 뭐가 있나. 자네가 맛있게 먹어주면 나야 고맙지. 내가 얼른 한 그릇 더 떠다 줄 테니까 실컷 먹게.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나온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경선아, 너네 집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손주까지 키워주신다면서 너무 좁은 집에 사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도 뭐 내가 잘 버니까 앞으로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해드리면 되겠지. 앞으로 너도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가 나를 왜 먹여 살려? 나도 충분히 벌고 있는데. 충분히 벌긴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 벌이라고 해봤자 뻔하지 뭐.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원래 여자는 남자가 먹여 살리는 거야. 요즘에 워낙 인터넷 쇼핑몰이 수도 없이 많고 망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 남자친구는 제가 돈을 얼마 못 버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돈 자랑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제 매출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쇼핑몰 매출이라는 게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 후 저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있지 않니? 넌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아, 저 디자인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 하나 하고 있어요. 여성 의류 위주로 팔고 있어요. 뭐? 인터넷 쇼핑몰? 그럼 저기 길거리에 나가면 옷 팔고 그러는 걸 인터넷으로 한다는 얘기야? 아유,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고 대출로 버티고 있다는데 지금 네가 그런 걸 하고 있단 얘기야? 예, 차라리 그거 그만두고 다시 직장 구하면 안 되겠니? 직장 다니면 안정적으로 월급 따박따박 받고 좋잖아. 물론 직장인도 좋긴 한데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좋아서요. 제가 디자인한 옷을 사람들이 사 입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성취감이 드는지 몰라요. 아유, 어른이 하라면 할 것이지 뭘 그렇게 토를 달어? 하여튼 요즘 것들은 너무 대바라지다니까.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모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젊은 애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응원해줄 생각을 해야지. 아유, 예비 며느라, 이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어라. 난 자기 하고 싶은 일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멋져 보이더라. 뭐야, 당신 벌써부터 며느리 편드는 거야? 아유, 이제 가족 될 사람인데 편이 어디 있어? 가족끼리는 원래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당신은 제발 그 쓸데없는 심술 좀 부리지 마. 솔직히 예비 시모가 성격이 좀 드센 것 같긴 했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좋은 분 같아 다행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도 마친 후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니 결혼 전에 부모님한테 꼭 효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 사업 자금을 대주시느라 아직까지 전셋집에 사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어차피 이제 돈도 제법 모았으니 경기도권에 좋은 전원주택을 하나 얻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예비 남편한테 했더니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원주택을 해드린다고 그래? 전원주택 같은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사는 거야. 경선이 넌 돈도 별로 없을 텐데 무슨 전원주택이냐고. 왜 나한테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내 능력껏 알아보면 되는 거지. 나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엄마가 사업자금 초반에 많이 보태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그 정도 효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당분간 경기도권에 임장 좀 다녀보려고.
아유, 그래.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지. 그래도 뭐 싸고 괜찮은 매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와. 남자친구가 계속 저를 돈도 별로 못 버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길래 저는 더 제 수입을 공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고 여기저기 임장을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조카가 살 집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얘, 있잖니? 너네 결혼식 할 때 내 한복도 맞춰야 되는데 한복집엔 언제 갈 거니? 나 산티 나는 거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걸로 입고 싶은데 알아본 곳은 있니? 아, 안 그래도 제가 한복집 몇 군데 후보 골라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잘 사는 집이라 그런지 한복 하나도 따지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는 결혼 준비대로 하고 부모님이 사실 집도 열심히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괜찮은 집이 매물로 나온 게 있어서 그곳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조카를 데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따라라라따 짠! 여기가 바로 엄마 아빠 살 집이에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 맞니? 집이 너무 넓고 좋네. 우리가 네 덕에 이렇게 좋은 집에다 살아보는구나.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저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서울엔 전원주택도 별로 없고 가격도 비싸서 서울에는 못 얻어드리지만 그래도 여기가 서울이랑 가깝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구해봤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가 아주 네 덕에 정말 호강하면서 살겠구나.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도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고모, 진짜 여기 우리 집 되는 거예요? 이 집에 마당도 있던데. 그럼 이제 집에서 공차면서 놀아도 되겠어요? 당연하지. 이제 널찍한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아도 돼. 아참, 고모가 우리 종훈이한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지롱. 우리 같이 마당으로 다시 나가볼까?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자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왈왈하고 짖었습니다. 조카는 너무 신나서 강아지한테 달려가더니 이러더라고요. 우와, 강아지다. 고모, 이 강아지가 제 선물이에요? 아싸, 신난다. 그렇게 좋아? 종훈이 네가 예전부터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원래 살던 집에선 강아지를 키우기 어려웠지만 여기는 집도 넓고 마당도 있으니까 키우기 좋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강아지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많이 예뻐해줘야 된다. 알았지? 감사합니다, 고모. 저 오늘 너무 신나요. 역시 우리 고모 최고. 그날 저희 부모님과 조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희 부모님은 최대한 빠른 날짜로 이사 날짜를 잡게 되었고 저는 이 사실을 제 예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자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야, 진짜로 이 집을 네가 샀다고? 아니, 그냥 전원주택 여기저기 구경하러 간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부모님 집 해드리려고 임장 다닌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어서 계약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왜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그래? 아니,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게 어딨어. 경선이 너 진짜 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전원주택을 사들인 거면 분명히 대출까지 왕창 받았을 텐데 그 상태로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뭐? 대출? 내가 언제 대출 받았다고 했어? 내가 내 돈으로 부모님 집 사들였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저는 같이 기뻐하지 못할 망정 저한테 화를 내는 예비 남편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잘못된 거지. 아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결혼 전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네가 집 사느라 대출받은 거 나중에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그렇게 손해보고 살기 싫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우리 파혼하자. 뭐라고? 파혼? 지금 그거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안 그래도 나 요즘에 솔직히 고민 좀 하고 있었거든.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자꾸 다른 여자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집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여자가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장사치랑 만나려고 하냐고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나 정도면 충분히 더 좋은 직업 여자 만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솔직히 그거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래도 여태까지 너랑 만난 정이 있어서 내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지. 나 너네 부모님 뒤치다거리 하기 싫단 말이야. 뭐? 지금 말 다 했어? 너 원래 이런 남자였니? 내가 알 땐 이지승이 맞냐고. 그래, 나 원래 이런 남자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경제력도 없는 늙은이들까지 뒷바라지 해야겠냐? 너네 집 사람들은 네가 챙겨. 그리고 오늘 너랑 나랑 이렇게 밥 먹은 건 마지막 식사로 하자. 너 집사나 돈 한 푼 없을 테니까 그냥 이 밥값은 내가 낼게. 저는 그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 화가 나 폭발하고 말았어요. 예전부터 제가 돈을 별로 못 버는 걸로 착각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이런 놈과는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똑같이 맞받아 쳐줬습니다. 아, 그래? 그거 참 고맙네. 나도 너 같은 놈이랑 오늘 이렇게 파혼하게 돼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나저나 넌 내가 돈 한 푼 없는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인터넷 쇼핑몰 하면서 한 달에 얼마 버는 줄이나 알아? 얼마 벌긴 뭐 많이 벌어야 3, 400 벌겠지 뭐. 자고로 사람은 나처럼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야. 나를 좀 봐. 난 연봉이 6천만 원이 넘거든. 아, 그러셔? 연봉 6천만 원 넘어서 진짜 좋겠네. 근데 이걸 어쩌나? 난 한 달에 차 떼고 포 떼고 순수익만 3천 가까이 버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뭐 6천? 야, 비교할 걸 비교해. 그까짓 네 연봉 난 2달이면 버는 사람이야. 뭐라고? 순수익이 3천이 넘는다고? 1년 매출이 아니고? 아니, 고작 인터넷 쇼핑몰 하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그 정도 버는 거야. 그러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할 때 진작에 관심 좀 가지지 그랬어? 넌 맨날 네 일만 소중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진 전혀 관심도 없었잖아. 그리고 나 우리 부모님 전원주택도 대출은커녕 전액 현금으로 샀거든? 그리고 나 부모님 집 사드리고도 나 먹고 살 돈 충분히 많아. 알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그놈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그놈에게 마구 퍼부어줬습니다. 야,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집 사드린 게 아주 신의 한 수였다. 난 네가 하도 나를 먹여 살리겠다 하길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속으로 날 무시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참, 여기 밥값 네가 낸다고? 밥값 해봤자 한 3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가서 깎아라 사 먹어. 너랑 파혼한 김에 돈 훨씬 잘 버는 내가 이 정도 밥은 마지막으로 사줄게.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고 꺼져. 알았어? 잠깐만. 경선아,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나랑 얘기 안 끝났잖아. 내가 밥 사준다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밥 먹었으니까 커피라도 마시러 가자. 어? 커피는 무슨 커피야? 연봉 6천만 원으로 유세 떠는 넌 집에 가서 믹스 커피나 타 먹어. 알았어? 너나 따라오기만 해봐. 아주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 줄 알아. 경선아, 가지마.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제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과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놈이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마 전에는 제가 돈을 별로 못 버는 줄 알고 자기가 유세 떨면서 살려고 했다가 제가 그나마 있는 돈도 부모님 집 사드리면서 다 썼다고 생각하니까
본색이 드러났나 봐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놈이 그제서야 제 쇼핑몰에 대해 알아봤나 봅니다. 며칠 후에 저한테 찾아와선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경선아, 우리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내가 먼저 파혼하자고 한 건 사과할게. 나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나 우리 장인 장모님도 얼마나 존경하는데 아버님은 인품도 참 좋으시고 어머님은 음식도 정말 잘하셔서 내가 앞으로 사인으로 잘하겠다고 얼마나 다짐했었는 줄 알아?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파혼을 하는 게 어딨어. 야, 파혼 얘기 네 입으로 먼저 꺼냈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가진 거 없다고 속으로 무시했던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존경한다는 헛소리야. 내가 우리 부모님 집 사드렸다고 했을 땐 내가 돈 한 푼 없고 대출까지 있을까 봐 파혼하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돈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아쉽다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순간에 말실수를 해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넘어가 달라 이거지. 원래 예비 부부들이 결혼 준비하다가 많이 싸우기도 한데 우리도 그런 것뿐이니까 그냥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어? 싫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잘 지내보겠냐? 난 너처럼 혼자만 잘난 줄 알고 날 무시하는 사람이랑은 추워도 결혼할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져. 당장 꺼지라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이후에 예비 시모였던 사람도 저한테 전화해 갑자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쁜 경선아, 밥은 먹었니?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아유, 피곤할 텐데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나저나 오늘 몇 시에 끝나니? 퇴근하고 나랑 잠깐 좀 볼 수 있을까? 저기요, 아줌마. 예전엔 저한테 야, 너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니 이젠 우리 경선이라고 하네요. 제가 왜 갑자기 우리 경선이가 됐을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 되레한테 너무 무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고부간에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니? 고부간은 무슨 고부간이에요? 이미 기찬 떠났으니까 다정한 척 연기하지 마시고 전화 끊으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무섭긴 한지 저랑 파혼한 그놈이 저한테 계속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차단하니까 자꾸 회사로 찾아오고 상담 전화인 척 전화를 해서 저를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지긋지긋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저한테 매달리던 그놈은 결국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더군요. 제가 그놈과의 파혼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경선아, 그놈하고 파혼한 건 정말 잘했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나저나 우리가 쓸데없이 너한테 집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다 생겼나 보다. 그냥 전셋집에 계속 살 걸 그랬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 제가 엄마 아빠한테 집을 해드림으로 인해 그놈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을걸요? 그리고 난 엄마 아빠가 이 집으로 이사 와서 잘 지내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드디어 두 분도 편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정말 고맙다면서 어깨를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던 저희 조카가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고모, 오늘 저랑 우리 강아지랑 산책 나가요. 우리 강아지 산책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럴까 그럼? 그런데 종훈이 너 강아지 이름은 정했어? 이제 한 가족 됐는데 이름은 있어야지. 네, 정했어요. 까미라고 할 거예요. 까미. 뭐? 까미? 왜 이름이 까미야? 털이 새카맣잖아요. 그리고 까미라는 이름이 정겹지 않아요? 야, 우리 종훈이 정겹다는 말도 할 줄 알아?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정말 똑똑하네. 자, 그럼 우리 얼른 까미랑 같이 산책하러 가자. 나가서 동네 한 바퀴 신나게 돌고 오는 거야. 알았지? 비록 저는 파혼이라는 안 좋은 사건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가족들이랑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 집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정말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쉬는 날마다 편하게 있다 가라고 남는 방 하나를 제 방으로 꾸며주시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모님 집에 놀러 갔는데 제 방에 못 보던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지? 종훈아, 이거 네가 그렸어? 네, 맞아요. 고모방이 조금 허전해 보여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봤어요. 어때요? 그림 거니까 방이 더 예뻐 보이지 않아요? 야, 우리 종훈이가 그려준 그림이 고모방에 떡하니 걸려 있으니까 방 분위기가 확 살아나네. 종훈아, 고모한테 그림 그려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혹시 뭐 먹고 싶은 간식 있어? 고모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사줄게. 진짜요? 아싸! 그럼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다 얘기해야지. 조카는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밝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철이 없는 저희 오빠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저희 부모님 집을 보고 아주 기겁을 하더군요. 제가 이 집을 사드렸다는 걸 알고선 뻔뻔하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돈 잘 벌면 나한테도 한몫 좀 떼어주라. 원래 남매끼리 서로서로 돕고 사는 거잖아. 참나, 떼어주기 뭘 떼어줘?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떼간 돈이나 갚을 생각해. 제발 앞으로는 아빠 노릇도 좀 잘하고. 알았어? 아유, 너 잔소리 대박 납셨네. 됐으니까 제발 그만해. 나도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저는 오빠가 제대로 정신을 차릴 때까지 동생으로서 계속 잔소리를 할 생각입니다. 잔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으면 오빠가 스스로 변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지금은 전 남자친구랑 파혼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요즘에 불경기다 보니까 저희 회사도 매출에 많이 타격을 입긴 했어요. 예전에 비하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버려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보낸 이 사연이 유튜브에 나오게 되면 저희 가족들과 다 같이 시청할 생각이에요. 저희 오빠도 나중에 이걸 듣고 꼭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